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죠.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이 이번에는 일수가 꽤 길죠. 보통 토요일부터 논다고 치면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주 5일. 주 5일이 아니라 5일 동안의 휴가에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앞이나 뒤를 땡겨가지고 연차를 쓰거나 이러면 조금 더 길게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소리가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회색빛이 좀 많이 났었는데 어디를 만져야 좋을지를 몰라서 못 만지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줌을 이용해서 모임을 좀 했는데 모임하던 중에서 이제 이거 색깔을 좀 보라색 빛으로 입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을 드레스 코드로 잡아서 만나자 이런 얘기 끝에 색깔이 보라색을 입었는데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성을 느끼고 OBS를 한번 이리저리 뒤져봐 가지고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이제 색깔을 조금 잡아냈는데 그래서 보라색은 보라색으로 비치게끔 이렇게 한번 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방송을 틀어봤습니다. 방송을 연 김에 또 몇 마디 하고 그리고 방송을 끝내야겠죠. 그래서 음악도 조금 나오면 음악도 한 번씩 틀어주고 근데 지난번에는 음악이 또 이렇게 막 나왔었거든요. 바깥으로. 근데 오늘은 또 안 나오니까 저도 잔잔하게 음악이 깔리면 더 좋을 텐데 음악이 깔리는지 안 깔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더 뒤져보면 뭔가 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느낌이 올 거는 같은데 현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책을 좀 꺼내봤어요. 메타버스는 김상균 교수님이 쓴 책이고요. 메타버스 2도 나왔죠. 정확한 제목을 잊었는데 그것도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보통 메타버스에는 분류를 하는데 증강현실 세계,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세계, 그 다음에 거울 세계, 그 다음에 가상 세계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거울 세계, 즉 현실 세계에다가 플러스해서 효율성과 확장성을 좀 더 이렇게 넣은 세계인데 바로 그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이나 또 우리 방 없는 호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거울 세계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페이지는 170쪽이고요. 안경을 써야겠네요. 잘 보이게. 방 없는 호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숙박 중개 서비스입니다. 시작은 매우 단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사온 동갑내기 친구인 브라이언 체스크와 조 게비아는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두 친구는 자신의 집에 에어베드를 몇 개 깔고 아침을 제공하면서 숙박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2007년 10월 대규모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면서 호텔방을 예약하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들에게 잠시 집을 빌려주고 $1,000를 벌고 이를 사업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회사가 에어베드 앤 블랙퍼스트에서 따온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모델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등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숙박객 입장에서는 호텔이 아닌 개인의 집에 잠시 머무는 셈입니다. 숙박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려는 지역에 어느 위치에 어떤 집들이 있는지, 그 집안의 침대, 부엌, 욕실 등은 어떨지 등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손쉽게 찾아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확한 집 주소는 예약이 성사된 뒤에 주고받지만 집의 대략적인 위치와 함께 집 내부 구조, 숙박객이 쓸 수 있는 집기, 가전제품 등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구글 지도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외부 공간을 주로 거울 세계에 옮겼다면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사는 가정집 내부를 거울 세계 메타버스에 복사했습니다.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에서는 매일 200만 건 정도의 예약이 성사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일 200만 명에게 200만 개의 객실을 제공하는 호텔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호텔을 거울 세계 메타버스에 만든 셈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집을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모두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숙소부터 고급 자택까지 다양한 숙소가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유럽 지역의 오래된 성까지 숙소로 올려져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숙소를 일일이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여러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숙소의 차이가 크거나 고객이 숙소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숙박업소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주택을 빌려주다 보니 많은 국가에서 법률 위반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을 나누는 여러 방법 중 핵심 역량 약화, 핵심 역량 강화 분류가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더 강하게 하고 독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호텔 체인이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더 많은 호텔을 건설하거나 경쟁업체의 호텔을 인수하면서 영업을 확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발상으로 핵심 역량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핵심 역량 약화는 기업이 제품, 서비스를 생산, 운영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면서 이뤄내는 혁신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자체적으로는 거대한 호텔,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 숙박사업사의 핵심 역량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거대한 호텔, 아파트 등이었다면 에어비앤비는 이 부분을 포기하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부분에만 집중했습니다. 전통적 호텔 사업 방식의 핵심 역량을 약화하고 거울 세계의 거대한 숙박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처럼 현실 세계의 인프라와 연동된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의 유동성, 위기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후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으며 7,500의 임직원은 1,900명으로 감원했습니다.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던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도 급락한 상황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만들어 놓은 거울 세계 속 호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 이동, 여행이 제한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진 곳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7,500명인데 1,900명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이거는 지금 초판 인쇄가 어디에 나와 있나? 안 보이네. 올 초에 산 건데 그래서 제가 2018년도쯤 그때 이마트하고 에어비앤비가 콜라보 해가지고 방을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구경을 간다고 이마트에서 팜플렛을 가지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연남동이었어요. 연남동. 그래서 그쪽에 가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저는 에어비앤비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방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빌려주는 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죠. 가가지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었는데 그런 거 보면 조금 오히려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거기서 음식을 배달해서 사 먹은 적은 없지만 지난번에 디지털 튜터 공부를 하면서 앱 까는 방법 때문에 저도 이제 앱을 좀 깔아놓기는 했어요. 예, 그거를 제가 알아야지만 돼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숙박업이 정말 여행과 더불어 많이 하락을 했겠죠. 비행기도 그렇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여행을 9월 20일경으로 잡아서 예약을 했다가 결국에는 비행기 표도 돌려받지 못하 저기 오히려 그 뭐라 그러죠? 환불 환불 환불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손해를 봤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떤 시기도 잘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 특히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잘 나가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항상 신문도 좀 잘 읽어봐야 되겠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김상균 교수님이 지은 당신은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가, 늦기 전에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 올라타라 라고 써있는 메타버스를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어비앤비에 된 것, 그 중에서도 현실 세계에다가 확장성이 있는 메타버스 거울 세계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또 목금 이렇게 또 일을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요일을 쉬고, 그러다 보면 9월이 훌쩍 가겠네요. 저는 백신들은 다 맞으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2차가 월요일에 남아있고, 또 2차 때 많이들 또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살짝 걱정은 되지만 뭐 컨디션 조절 잘 하고 있다가 맞으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혈전이 걱정되는 우리 신랑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될 확률이 더 많아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럴싸하게 생각할까봐 그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잘 넘어가면 참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연휴 마지막 날 되세요.